백만장者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체험수기 전문작가 김경만입니다. 2009년 4월 부동산 경매비법 이후 12년 만에 잠실에 있는 클린빌딩을 낙찰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매각하기까지의 4년간의 기록, 극한직업 건물주. 그리고 2003년에 낙찰받아서 2020년에 수용당할 때까지의 7년간의 기록, 꼬마빌딩 건축입니다. 체험수기예요. 일기를 바탕으로 쓴 거라 리얼하게 건축이나 건축주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떨결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을 지었어요. 인천에 지하 1층, 지상 6층 35세대를 지었고요. 그리고 용인에 이계동 16세대를 원래는 4개동 32세대를 동업건축해가지고 지금은 명의가 찢어졌기 때문에 2개동 16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해서 지어서 분양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분양을 못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용인이 그런 경우입니다. 16개가 분양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해서 내가 16개의 빌라를 지었어. 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다주택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경우는 5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를 해줍니다. 빼줘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재고니까. 못판 재고니까. 내가 살고 싶어서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년이 넘으면 이제는 그때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돼. 그러니까 저같이 빌라 지은 사람은 5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 되니까 이게 궁금한 거야. 물론 대충 임대사업자인 친구 5군도 얘기하고 데이터는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세무사를 상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 책 때부터 2013년부터 내 세무 담당은 세무부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예요. 그래서 5일 날 내가 노구를 이끌고,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이제 논현동 사무실 가서 연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뭐냐, 2013년 용인 같은 경우는 인천은 3세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할 수 없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아파트하고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용인은 그 다음 해에 나오는데, 세무사, 신방수 세무사 상담하고 나니까 준공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6월 며칠이야? 6월 21일이야. 용인에. 예, 두 동이. 그래서 6월 1일자로 종합부동산세 여부를 판단해서 1년간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용인은. 그러니까 나는 2023년 6월에 5년이 되지만 2024년 6월 1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배제당한다. 16세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이에 나는 뭐 하냐? 2023년 10월, 그 다음에 이때쯤 만기되는 이 세대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인 한 2억 원 선의 계약을 맺고, 그리고 임대사업을 등록하는 겁니다. 분양이 안 될 경우. 물론 분양도 같이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이 방송을 보시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 미분양 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5년 안에 분양을 하시고, 분양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골치 아프게 됐어. 인천 거 같은 경우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2017년 4월 11일 날 준공이 났어요. 2017년 4월 11일 날 준공이 났기 때문에 2022년 올해죠, 올해 4월 10일까지가 5년입니다. 올해 4월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 이 주택, 인천의 미분양 주택이 포함되는 거예요. 인천에 그럼 몇 개 있냐? 다세대 주택 2개 있고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3개.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는 이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못해도 6월 1일 이후에 주택 수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판단하니까 6월 이전까지는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1년 후인 2018년 6월에 용인에 있는 다세대 이계동 16세대를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차가 되는 해는 내년 6월 21일이에요. 6월 21일.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지금 전부 전세 임대 중이에요. 전세 임대 중인데 원래 계획은 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해는 며칠 전 21년에 다 임대차가 2년이 끝났어요. 그래서 임대차를 종료하고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입주자들이 살아보니 괜찮은 거야. 그래갖고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버렸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2년간 한 번 더 살 수 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임차인들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 20일 날 임대차 끝나고 용인 같은 경우는 2023년 비슷하네. 용인도 2023년 10월쯤에 거의 이제 임대차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들어와서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팔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면은 저같이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있어서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당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10년간. 그러면 합산되진 않아. 그러면 합산되지 않으면 하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왜? 2017년, 2018년 임대료는 쌌어요. 맞죠? 집값도 오르기 전입니다. 근데 그 뒤로 집값이 폭등을 해버렸어. 그래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전세가 1억 2천 했다가 지금 2억 원 합니다. 2억 원 하는데 1억 2천에서 5%밖에 못 올려서 1억 2,600만 원으로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1억 2,6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10년 동안 5%씩밖에 못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또 바보가 아니죠?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을 끝나고 각 집당 전세를 2억 원으로 재계약을 한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10년을 가자는 계획인데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면 그게 끝나고 나서 임대차 등록을 해서 시세대로 계약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2년에 5%씩 매년 인상해 가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상담해 주신 우리 신방수 세무사님이 또
이렇게 새로 나온 책도 선물로 줬네요. 이게 확 바뀐 상가 빌딩 절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상가나 빌딩 그 투자할 때 한번 하라고.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새해에도 우리 저 백만영자 라이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정보나 나눌 게 있으면 계속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굿락.